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이 말이죠. 결국 원내대표 출마를 접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직접 아니면 SNS 통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취재한 결과 출마하지 않기로 접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말이죠. 지금 문화일보에서 맨 먼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이 끝났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쫙 보니까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비공개 발언으로 할 예정이었던 모두 발언, 요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15분간에 걸쳐서 200자 원고지 28매, A4 용지 10장, 요거를 그냥 쫙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마치 대대적인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홍보수석, 정무수석이 주요 매체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뒷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고, 자, 그 중에 보면 민주당이 당황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야말로 기가 죽어 있을 것 같은데 기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공개 회동에서 85대 15로 윤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 회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열받았죠. 예, 그래서 그 뒷얘기들, 뒤끝 장렬, 이재명이가 아이고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 등등 소회를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국이가 말이죠. 조국이가 제대로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의 이러한 입장문을 보면 말이죠. 뭐냐? 자기가 이제 결국은 대선에 나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널 A에서 발표한 내용들, 요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습격범이 말이죠. 최근에 지난 30일 날 열렸던 부산지법에서의 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밝힌 내용, 이게 이제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재명이가 이런 죄인이 대선까지 그냥 레드카펫 가고 달리는 거, 이거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일보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말이죠. 이제 본래 내일 모레 3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지금 아무도 응모를 안 해요. 자, 왜 응모를 안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기를 1년 동안 다 이게 채우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22대 국회 첫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의 이 임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더군다나 이제 압도적인 지금 현재 야권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가 야권이 이제 강성투쟁 일변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제대로 협상을 못했을 경우는 넌 뭐 하는 거야? 협상 못하고.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게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철규가 딱 지금 나오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악마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 나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철규가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철규는 이제 친윤의 핵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친윤 핵심? 당연히 지금 영남권에서 이 압도적인 많은 의원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영남권 지지를 받지 않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말이죠, 그런 후보가 당선될 리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철규의 경우는 이제 영남권 지지를 확실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에 이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거 수도권은 원래 지난 21대 때도 완전히 전멸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한들 당선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괜히 이름만 올렸다가 그 실세라고 하냐 실세가 아니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누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득표력 이런 면에서 이철규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삼선사설, 아니 심지어 TK 지역, BK 지역인 김동훈마저도 고민의 고독을 걷다가 안 나오기로 딱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추경호가 나올 같이 폼 잡다가 아예 나온다 안 나온다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관막. 그래서 지금 구인난에 지금 돌입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철규만 안 나오면 누군가가 지금 나오려고 할 것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은 김태호 의원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언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화일보 보도대로 자, 이철규 의원이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누군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도 말이죠.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님들이 후보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에 관련된 생각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두 가지라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거일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요, 이철규 추대로 한 반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 인물을 찾을 만한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가닥을 딱 접었다고 지금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당내 반대론이 높아지면서 당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 중에서도 홍준표, 김태흠,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까지도 이철규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고, 그리고 이미 맨 먼저 불출마, 이게 필요하다.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 예,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 뭐 상 받으려고 벌을 먼저 받아야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반발, 이게 굉장히 센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중앙일보,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각별히 조심하라. 예, 괜히 오해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립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도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여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는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영남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서는 손해다.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첫째는 여론이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생각, 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요 기사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 지금 이제 눈치만 보고서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과연 누가 이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내일 5월 2일에는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설치,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권, 요거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비대위원회는 노장청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을 안배하겠다. 그리고 원내외를 전부 다 포함한다. 그리고 일머리를 하는 경륜과 능력을 갖춘 분들의 같은 분들로 채우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회동, 차담이죠. 이 차담회를 두고 뒷말들이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지금, 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는 대통령하고 도대체 싸우러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은 말이 왜 그렇게 많은가? 이런 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재명이가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하고 만찬했어요. 이게 이제 더민주 혁신회하고 만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의 답변, 요거를 화제로 올렸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올렸느냐? 윤 대통령은 뭘 한마디 물으면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장황하게 말하더라. 주제에 대해서 답만 하면 되는데 본질은 피해가면서 장광설을 계속하더라. 이런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화법과 관련해서는 계속 혼자만 얘기한다. 내가 뭘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하더라.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진성준이는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 설명이 너무 길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이 회담은 없는 이만 못하다. 혹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언론 통제 방법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와 관련해서도 지금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비판하고 있어요. 당연히 비판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건 장악의 대상이 아니다. 예. 요런 그 생각을 확실하게 표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요. 그런 이제 분위기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한테 아니 싸우려고 나왔느냐? 협치를 난도질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김영우 의원 이번에 동래문에서 나왔죠.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전장에 나온 장수 이재명이는 가슴에서 뽑은 A4 용지로 협치를 난도질했다. 그러면서요. 소통의 본질은 내용보다 자세와 태도 경청인데 어제 양자회담은 협치를 위한 소통과는 멀어도 너무나 먼 정쟁의 당면이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끝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 민주당. 자, 그리고 말이죠. 윤 대통령은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리고 모두 발언할 적에도 이 최상병 문제하고 대통령 가족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했다? 이제 인상이 좀 달라졌다. 이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모한 것이죠. 무도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서는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 조사위에서 영장 청구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법리적으로 이런 것만 해결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 요 기조를 지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안 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가 누구든지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특감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당연히요. 김건희 여사 그렇게 지금 요거는요. 요렇게 이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직접 본인이 결정했는데 왜냐? 본인도 김혜경 법과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불만과 불안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이 가족 문제로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그리고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요 이 국정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이 왈구왈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남북 문제하고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북 관계와 대화 기조를 두고 있는 대화 기조를 두고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는요, 양측이 쟁점을 확인하는데 그친 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했다는 효과를,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같이 일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조국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국이 채널A에 나와서 한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는 문제. 현재로서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뭐 나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이가 한 인터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자, 뭐라고 했느냐. 유죄 판결 받아도 정치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 유죄 판결이 나면 판결에 승복할 것이지만은, 제가 이미 창당을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들어서 현재 당선이 된 이상 판결 승복 그 뒤의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물으니까 즉답은 피했어요. 그러면서 신생 정당 대표로서의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 얘기는요.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한마디 없잖아요. 나 아직은 되게 그러잖아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선 간다. 이거를 확인시켜준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 시작의 배경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 이제 그 관측 요거와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우리나라의 약 25% 정도는 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 6,000명이다. 6,900만 명. 690만 명이다. 죄송합니다. 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대통령과 만날 경우 과거 수사 얘기도 할 거냐 물었더니요, 만나게 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생각이고 대신에 조국에 대해서 수사했던 강도와 범위만큼은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하도록 입장을 정립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요, 총선 전에는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이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이걸 이해하고 해달라. 그리고서 이 여당을 데려다가 설득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친보 진영 이제 교섭단체 조건 완화시키는 거,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치공학적 평가인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문 정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조국혁신당 구성을 보더라도 또는 비전과 같이 강령을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반명 정당, 친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과거 소속이 민주당일 수도 있고 정의당 분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입장 유효하냐? 그러니까 등원 제1호로 올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법안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민주당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한 번 명시적으로 이제 밝힌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민생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데 모든 국민이 바라는 유럽형 복지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습격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이재명의 습격범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자는 날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잠이 안 오더라.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지금대로 가면 대선까지도 간다. 그래서 대선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 이거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 범행을 저질렀다. 요렇게 어제 공직살인미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할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또한 작년 9월 27일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 못 잘 정도로 울음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당시 판사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서 구속이 지나친 시점이 있다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구구절절이 상당히 옳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주 좋은 면밀감이 있으면, 여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습격범이 말이죠, 굉장히 확신범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 상당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판사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서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는 올바른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재판이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 그리고 유치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습격 다음날 1월 3일 날 이재명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김 씨가 작성한 메모도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를 분명히 처단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분하다. 이 메모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협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 미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러한 메모를 날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범행을 구상한 후에 자신의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범행 도구로 지금 대리구매한 흉기 3개월 동안 숫돌이 닮아 없어질 정도로 다뤘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보면 얼마나 이게 확신범인지 아실 수 있을까 하는 이 얘기나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남기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이 아는 사람한테 대신해서 우송하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도 이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말이죠. 요거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꼭, 남겨야 되겠다. 즉, 천년만년 한국사의 길이 남을 영광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요런 말을 지금 했는데, 요런 말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한 말이다. 요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A씨,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 사람이 이제 또 A씨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A씨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어요. 이 A씨. 자, 그래서 이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A씨가 변명문을 발송하는 일을 돕지 않더라도 범행은 실시했다.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씨가 범행을 만류했어도 거부했고 이러한 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A씨에게 강제로 우편, 즉, 그 변명문을 또 맡겼다. 자, 그러면서 A씨는 참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고 인간적으로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습격범이 무엇 때문에 이재명한테 테러를 가했는지 그 의도를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 메모 때문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